야, 직장인 연차별 평균 연봉.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. 여기 보니까 1년 차부터 12년 차까지 그 평균 연봉을 그 자플리닛에서 조사를 했어요. 그래서 보니까, 제 연차가 한 7년 차 정도로 보면 4,800. 다행히, 평균 연봉은 제가 상회합니다. 와! 아니, 이걸 뭐 좋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,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. 이제 평균 연봉은 의미가 없다. 이런 사람이 있는데, 왜 의미가 없습니까? 그래도 뭐 비슷한 연차 때 사람들 그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야. 중간치. 중간치보다 높으면 당연히 기분 좋을 수가 있고, 좀 떨어지면 아쉬울 수 있는 거죠. 제가 봤을 땐 평균치 의미 있습니다. 의미 있고,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야. 이 평균치에 너무 좀 몰입을 하고, 여기에 또 감정이입을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연봉이 직장인들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근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게, 이 평균치는 이제 상회하지만, 제가 이제 첫 회사 갔었던 은행을 갔었는데, 거기 초봉보다는 아직 제가 그 초봉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. 일부 뭐 중소기업 혹은 뭐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 평균치보다 좀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이런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이, 너무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지 말자. 너무 자괴감 갖지 말자, 진짜. 내가 이 평균을 못 받는다고 평균보다 못한 인간은 아니잖아요. 아니, 그리고 이 평균치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게, 이게 왜 우리 그 근로자들의 잘못이죠? 그 평균치보다 높은 연봉을 주지 못하는 그 사장님들 잘못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건 사장님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. 나는 왜, 우리 회사는 왜 직원들을 평균보다 못 주지? 우리 회사 돈을 못 버나?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? 이런 생각을 해야지. 야, 직원들을 평균보다 안 준다고. 야, 개꿀이네. 나만 벌어가야지. 이런 생각하는 사장님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. 이런 평균치보다 적게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끄러움이나. 그러잖아. 우리 회사가 남들보다 돈을 못 줘. 이거는 그 본인 회사에 대한 조금 부끄러운 부분 아닌가요? 치부 아닌가요?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들께서 혹시나 보신다면 그런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너무 근로자 생각인가요? 어쩔 수 없죠. 제가 근로자인데. 맞아, 진짜. 우리 회사는 왜 저만큼 못 주지? 경쟁사만큼 못 주지? 야, 내가 사업을 잘못했나? 이런 생각을 하는 사장님이 계신 회사라면 계속 다녀도 됩니다. 그런 회사 좋은 회사예요. 아무튼 그 평균보다 못 받는 근로자 여러분들, 너무 우울해하지 맙시다.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. 그리고 연봉이 물론 중요하지. 연봉이 중요하지만 연봉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우리 맨날 그런 말 하잖아. 연봉으로 부자 못 된다. 저도 맨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. 그 연봉 모아서 뭐 서울 아파트도 못 사고, 연봉 모아서 뭐 자식 뭐 장가도 못 보낸다. 시집도 못 보낸다. 이런 말들 있잖아. 근데 저도 일면 거기엔 동의를 했어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봉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. 높은 연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낮은 연봉으로는 더더욱 부자가 될 수 없어요. 적어도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기회가 있어.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한테 그 기회조차 없어요. 부자가 될 기회조차 없는 거야. 결국에 연봉이라는 조건은 픽스하고 그 외의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. 이런 부분 오케이지. 근데 야, 그 어떻게 보면 그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연봉이 낮은 사람들의 일부는 연봉의 중요성을 너무 망각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그랬어요.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연봉을 비록 다른데 제 친구들보다 좀 조금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아 있었던 거는 연봉은 어차피 부자가 안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 만족을 하고 돈은 투자로 벌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제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. 연봉이 중요해요, 사실. 그렇잖아. 아니, 부자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. 연봉이 낮으면 와이프가 일을 하기 싫다고 해도 와이프를 일터로 내보내야 됩니다. 조금 억지로 일을 시켜야 되고 또 애한테 사주고 싶은 거 못 사주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줄이고 그런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가요? 그런 얘기가 근데 있어. 연봉이 높아지면 그 사람의 자산 수준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미래 기대의 자산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소비가 는다. 맞아요. 소비가 늘어.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? 연봉을 조금 받아서 조금 쓰는 거랑 연봉을 많이 받아서 많이 쓰는 거랑 남는 돈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봐. 그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부자가 되면 되는 거잖아. 중요한 건 남는 돈을 어떻게 쓸까인 거지. 연봉 벌어봤자 어차피 소비밖에 안 늘어. 의미 없어. 똑같아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르상티망?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고, 어쨌든 근로자들은 본인의 연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게 이직이든 혹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투쟁을 하든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어떤 선택인 거고, 연봉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저도 그 연봉을 좀 적게 받고 일을 좀 편하게 한다.
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회사를 선택한 부분도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들은 야근을 정말 많이 하고 여기보다 돈은 조금 더 줘도 그런 좀 일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어. 워라밸 지켜주지 않고. 근데 이 회사는 연봉을 조금 덜 주는 대신에 그래도 뭐 워라밸 지켜주고 좀 널널하다. 이런 어떤 장점도 있었거든요.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내가 널널한 시간에 추가 수입을 얻어낸다. 뭐 예를 들어 알바를 뛴다. 아니면 뭐 부업을 한다. 뭐 그렇다면 의미가 있지. 근데 그 시간에 그냥 놀아.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의미가 없는 거지.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더 하고 연봉을 더 받아가는 게 연봉을 더 받아서 그 연봉으로 쓸 거 좀 더 쓰고 남는 돈을 투자하고 이게 사실 베스트 아닌가요? 일을 좀 적게 하고 돈을 좀 덜 받는다? 우리 인생은 좀 길잖아.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고 연봉을 높일 수 있을 때 높여야 됩니다. 지금 당장 나 혼자 편하자고 물론 집이 있고 좀 자산 수준이 좀 넉넉해. 그런 분들은 그런 회사 다녀야지. 근데 그게 아니다. 그렇게 살다가 후회합니다.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, 이런 크리에이터, 뭐 마케터,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물론 재밌어요. 훨씬 재밌고 만족도도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뭐 상사분들이나 뭐 대표님도 항상 자랑처럼 얘기합니다. 뭐 얘가 뭐 예전에 인지도 있는 회사 다녔지만 사실 인지도와 연봉이 전부가 아니다. 철수 마라. 제가 원하는 일 하고 있지 않느냐. 만족도 높다. 틀린 말 아니에요. 맞습니다.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. 만족도 물론 높죠.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. 다는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맞아요. 하지만 맞지만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. 사업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, 그리고 취미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거, 이것과 회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, 이 두 가지는 정말 좀 천차만별이다, 천지차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쨌든 회사는 회사야. 결국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.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하는 그 한계가 있어.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. 그런 경우들을 좀 무수히 마주하다 보면 회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회사 안에서 나의 어떤 자아 만족감, 자아 성취를 이루는 거는 조금 환상이 아닌가? 좀 한계가 있지 않나? 이런 생각들을 좀 요즘 많이 합니다. 솔직한 마음이야.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내가 그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이 회사 안에서 내가 자아 성취를 하겠다. 자아 만족감을 느끼겠다.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돈을 좀 더 받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거나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나한테 쓴다거나 그런 것도 충분히 어떤 자아 만족을 높이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뭐 어떤 만족감이 높아진다?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한계는 존재한다. 진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 일을 취미로 하거나 그냥 사업으로 하세요. 그걸 회사 안에서 한다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, 근데 그렇다 그래서 막 불행하고 이게 뭐 돈 조금 받아서 너무 쪼들린다 이런 건 아니야. 분명히 돈과는 다른 만족감이 존재는 합니다. 하지만 그 만족감을 너무 우리가 어떤 환상의 영역으로 너무 높게 보지 말자,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, 아무튼 뭐 결론은 회사 업무에 너무 우리가 환상을 갖지 말고 연봉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자. 연봉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.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자괴감을 갖거나 난 왜 이럴까, 이런 좀 어떤 우울한 마음을 가지지 말자. 그건 본인 탓이 아니라 본인들 회사 사장님 탓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자. 이런 마음을 갖고 좀 더 나은 회사로 좀 이직을 하려는 노력을 하자. 이 정도? 너무 많이 길었나요?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높은 연봉에 취해서 내 몸값을 좀 더 올리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좀 투자를 게을리하는,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게을리하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.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연봉이 높아진다 그래서 내 자산의 어떤 수준을 보장하진 않아. 그러다 보니까 연봉을 높게 받는다고 해도 조금 더 욕심을 내고, 아니면 그 연봉 안에서 내가 어떤 투자의 비중을 늘리자. 그래야 나중에 웃을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투자 어떻게 하냐고요? 그건 모르지. 그런 건 뭐 나중에 3%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운영하는 블로그 있어요. 고봉밥 블로그라고. 거기 한번 오셔서 보세요. 자, 고맙습니다. 화이팅! 와!